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주에 집중 주력해서 투자를 하되 좀 소외된 업종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만큼 주가로 좋은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 중에 뭐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화학업종 좀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은 중요한 거는 연속성인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반도체만 살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최근에 4월 달에 많이 팔았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를 5월 달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그냥 줄기차게 포스코홀딩스는 파는데, 그나마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 LG화학은요, 4월 달에 팔았던 거 5월 달에 다시 사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안 사다가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셀 업체를 이제 외국인은 밀려고 하는지, 이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좋은 현황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줄창 팔고 반도체만 사다가 지금 조금 스탠스가 변경돼서 배터리하고 그 반도체를 좀 같이 혼용해서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배터리에 대한 굳거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팔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배터리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물론 이자를 내면서 계속 공매를 치고 있지만 그 공매도 물량이요. 에코프로만 1조가 넘고요. 2차전지 전체 5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럼 결국은 갚아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가 지금 5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딱 그 57만 원이 그 57만 4천 원인가가 공매도 딱 그 물량, 그 평단가, 그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평단가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 77만 원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물론 에코프로에 대한 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개별적인 호재도 많지만, 이런 그 공매도 갚는, 대차를 상환하는 이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셨을 때 약간 섹터별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양극화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섹터별로 구조적인 성장주를 주력으로 삼때 화학이라든지 좀 약간 소외된 업체들에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이거를 뭐 화학이 주도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이런 많이 빠진 것들, 그 빈집털이라고 하거든요. 그 빈집털이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화학은 너무 싸다. 화학은 너무 싸다. 네. 지하실 때 바닥 같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2023년 상반기를 이제 벌써 6월이 좀 지나가고 이제 거의 7월을 또 다시 들어서고 있는데 2차전지가 거의 주도를 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도 좀 2차전지 흐름이 네. 주도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 게요. 사실은 양극재만 갔잖아요. 근데 제가 대주전자재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주가 다 빠질 때 지금 딱 에코프로하고 대주전자재료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재 집중돼 있던 그 소위 쏠림 현상이 음극재라든지 아까 말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밀고 있는 배터리 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장비 회사나 또 재미난 뭐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 TCC 스틸 같은 거는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런 회사들, 그리고 뭐 장비 회사들의 뭐 윤성 FNC, DNT 이런,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가 강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특정 기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장비도 우리가 1등, 소재도 1등, 셀도 1등.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잘 돼 있는데 생태계 내에서 양극재만 주목받았다면 좀 이런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양극재만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음극재도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셀 회사들도 그 덩치가 큰 LG엔솔은요, 재밌는 건 네이버 금융의 실적 추정치가 안 빠지고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네이버 금융이 뭐 추정치가 맞다 안 맞다 뭐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네이버 금융이니까 네이버 금융의 추정치가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는 조금 실적이 빠지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엔솔은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좀 특징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도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있잖아요. 5대 천하. 유일하게
LG화학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비는 조금씩 또 실적 추정치가 빠져요. 그래서 그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고요. 근데 빠져도, 심지어 빠진다고 해도 이게 요 표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표를 보시면 실적 추정 증가만 볼게요. 양극재 실적 추정치 보면 이게 제가 어제 종가까지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6월 18일 기준으로 LG화학이 3년 매출 증가율은 22%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48%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더 높았는데 조금 줄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2025년까지 3년 평균이 54%고요. 영업이익 79%예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6% 매출 증가율 나오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47%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에코프로비엠도 50% 가까이 나오는 거죠. 네.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추정치가 없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매출 증가율은 79%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90% 가까이 나와요. 89%. 네. LNF가 매출 증가율 51%, 영업이익 증가율 54% 나오니까 이게 지금 5대 천왕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51%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63%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평균 5대 천왕 평균보다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당연히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탄력도가 좋았던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60%가 넘었고 코스모 신소재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80%가 넘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 계속 비싸다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뭐 기관이 미는 종목이 아니냐 그러지만 숫자가 제일 잘 나와요 사실은. 네. 네이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았는데 반대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 빠질 때 덜 빠지더라고요 LG화학이. 그래서 저는 계속 LG화학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률은 제일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실제 매출과 이익이 찍히는 캐펙스로 인한 매출과 이익 증가폭은 에코프로 BM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5대 천왕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숫자가 뭐 1, 2% 빠지는 거는 그렇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약간 조정 국면에 네네. 들어갔다라고 본다면은 네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에서 좀 떨어진 것들을 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네. 아니면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야 할지 네네. 고민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업종이든 사실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또 계속 빠지기만 하지 않거든요. 2차전지 30% 조정받을 때 계속 빠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2차전지 계속 집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싼 여부를 떠나서 계속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들고 갈 거면 2차전지의 비중을 높이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를 담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지금 싸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점 대비 57% 정도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딱 50% 넘게 올라오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봤더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의외로 공매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에 집중하면 2차전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되 예를 들어 뭐 2차전지 6 하면 나머지 3이나 2 정도를 업종을 분산하는데 업종 분산을 저는 아예 관심이 없네요. 아예 그냥 사람들 아까 말한 기관의 빈집. 화학. 네, 빈집인데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화학이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중장비나 이런 쪽은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돼서 불과 2년 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급이 비어 있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하기는 신호가 확실한 신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싼 건 맞는데 싸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랑 또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게임 업종이 그렇거든요. NC소프트나 크래프트는 엄청 싼데 네. 싸다고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소위 요즘에 2차전지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네. 네카 사마는 팔고 네네네. 배터리는 사라라는 네네.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즉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아, 2차전지를 사라. 네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면 좀 동의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2차전지가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그래도 AI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 정도가 네 종목 중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매력적이고 그 HBM 예, 맞습니다. HBM 광대역 반도체 관련돼서 제일 그래도 매출의 포지션이 지금 10% 미만인데 뭐 2026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AI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은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그 서버에 관련된 반도체가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수하게 AI 반도체 가장 큰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HBM 관련된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글쎄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충분히 어느 기업이든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으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하이닉스 30%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일 것 같고 그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30% 빠졌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화학이 여기서 가격이 더 빠져서 한 10% 정도 빠졌으면 하이닉스랑 30% 빠진 하이닉스나 10% 빠진 롯데케미칼 그 두 개는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고민해도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화학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굳이 실적이 찍히는 거. 2차 전지 빼고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은 올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텐데 하이닉스는 올해는 이제 완전 죽순 거고 내년에 좋아지는 거고요. 화학은 당장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거라서 아마 그 실적 반영되는 실적에 소위 말하는 그 반영 시기 자체가 화학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하이닉스 30% 빠진 거랑 화학은 2년 내내 빠졌거든요. 화학은 그래프 보시면. 화학은 뭐 52주 최저가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30% 빠져도 여전히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싼 걸로 측면을 보면 저는 화학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를 6 정도. 6. 그리고 아예 소외되어 있는 빈집털이로 사. 네, 빈집털이를 한 3이나 3 정도 하고 1은 현금 들고 있다 2차전지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2차전지 추가로 더 담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 중인 2차전지 섹터 내 기업들 중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으신 매력적으로 보고 있으신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일단 양극재 그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제일 커야 되잖아요. 숫자가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표 보시면 음극재 도전재 6월 18일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표인데요. 역시나 최근에 좀 줄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레포트 나온 것 중에 하나 실적을 많이 깎은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56%가 나오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103%가 나옵니다. 대주전자가요? 네, 대주전자재로.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적 가시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좋은 회사가 제이오거든요. 제이오가 매출 증가율이 44%,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나오는데 제이오는 계속 실적이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회사인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이오도 그
아이템은 나쁘지 않아요.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분산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이유는 실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안정성이 대주전자재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은 음극재, 도전제, 첨가제 중에 대장은 대주전자재료고요.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극재보다 제조 비중이라든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음극재가 사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공급망에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만 IRA 법안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음극재도 당연히 IRA 법안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아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의존도, 그러니까 이 음극재의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다 이 중국계이거든요. 근데 양극재는 안 그렇거든요. 양극재는 상위 1등부터 10등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LG화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등부터 10등 사이에 LNF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음극재에 대한 그 투자도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외에는 사실 음극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왜냐? 2032년까지 전체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만 얼마냐? 거의 300억 달러예요. 2032년까지. 그럼 연평균 얼마나 성장하냐? 양극재가 지금 성장률이 다소 조금 둔화돼서 한 40% 나올 거라고 보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55%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이 비싸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는 화학이랑 똑같은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비쌀 텐데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고 천연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도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 중국산을 탈피해서 국산으로 내재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이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의 진심인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음극재에 대한 밸류를 더 받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리콘 음극재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단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SKC, MK전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를 안 하는 인조 흑연이랑 천연 흑연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조차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이 계속 없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중국산 음극재를 쓰지 않으려는 국산화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네. 지금 96%, 97% 목에 찼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재의 비중,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에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가지고 음극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엄청 좋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은 그 실리콘 음극재 첨가한 만큼 양극재를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에너지 밀도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 최근에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돼서 이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르는 건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충방전을 빠르게 하고 충방전의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진정한 수혜를 받는 거는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만 섞어도 충방전 효율이 40%에서 50%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도 실적도 안 나오고 대주전자재료 사실 커버하는 그 애널도 별로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 빠지고 견조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
배터리 효율, 배터리 수명, 배터리 충전 속도에 관련돼서 이 진시민 회사가 이 대주전자 재료고, 실리콘 응급제는 앞으로 전체 시장이 연평균 55% 성장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적용 차종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냐? 이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실리콘 응급제 적용하는 차세대 아이오닉 해서 EV 9, EV6까지 이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이 될 거고, GM, SK온이랑 합작하는 포드,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BMW i7이나 X 모델,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볼보나 도요타 쪽에서도 실리콘 응급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차종 한 2-3종인데 이게 최소한 7종에서 10종까지는 늘어나면 당연히 양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대주전자재료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가 넘고 이익 성장률이 100% 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효율, 이게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계속 에너지 밀도가 작년에 주목받았다면 이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는 계속 모멘텀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양극재 못지않게 하반기에는 응급제 관련된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네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응급제는 사실 중국이 1등부터 3등까지 다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산화라는 네네. 물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네. 대주전자나 한솔케미칼이나 네. 또 포스코 퓨처엠 또 양극재도 하고 양극재도 하고 응급제도 그 국산화 수요가 국내에서도 그런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북미에서도 이 중국산 응급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IRA 법안 이슈에 따라서 아마 이 예를 들어 CATL이 테슬라랑 합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다 중국산 소재를 쓰면 CATL 그 합작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법안 규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양극재도 그렇고 응급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심지어 전액 같은 전액이나 이런 분리막도 국산화 소재에 대한 대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도 세계 1위니까 양극재가 많이 빠지면 양극재를 많이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니켈에서 성능이 양극재 쪽에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응급재를 잡아주면 더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응급재가 계속 지금 충방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충방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방전 관련돼서는 사실 충방전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들보다 충전하는 거에 가장 대장은 SK 시그넷인데 SK 시그넷은 지금 그 코넥스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유가증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충방전이 이슈가 되면 저는 실리콘 응급제가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한 연구원분은 여전히 양극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 연구원분은 이제 많이 올랐다 양극재가. 그래서 비양극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비주도 추천하시고 뭐 배터리 셀 쪽, 분리막 막 이런 쪽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극재, 응급재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비양극재에서 뭐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분리막, 장비주 막 이런 데까지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그 양극재가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빠져서 30% 막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양극재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양극재가 계속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기술 진입 장벽도 제일 높고 양극재 캐파도 가장 공격적으로 하니까. 근데 양극재가 지금 빠진 게 다 올라오고 왔거든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양극재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응급재는 구조적으로 응급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100%를 봤을 때 양극재는 여전히 30% 비중을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양극재가 여기서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30%를 담는 거지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양극재 중에 딱 한 종목 담으라면 저는 LG화학을 담을 것 같아요. 제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캐파 측면에서도 사실 LG화학이 지금 46만 톤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제 LG화학이 LG 엔솔 지분을 2조 정도를 팔아서 이거를 설비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설비 투자 자금이 뭘 쓸까요? 제약에 투자할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화학에 투자할까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LG 화학이 가장 밀어붙이는 첨단 소재 쪽에 양극재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LG 화학도 양극재 진심이기 때문에 LG 화학이 수혜를 받을 거고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앞으로 양극재 못지않게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30%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 20%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물론 양극재나 응급제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남은 거는 역시 원자재를 담을 것 같아요. 원자재,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되게 무겁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응급제를 주력으로 담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러면 20%보다 조금 더 이 남은 현금 10% 비중을 더해서 원자재 30을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배터리 밸류체인에 몰아서 투자하는 건 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물론 양극재가 주력이긴 한데 양극재가 막 여기서 40% 50% 빠져야지 그만큼 매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양극재가 다른 여타 음극재나 장비나 뭐 원자재랑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빠지지 뭐 40% 50% 급락은 안 나온다고 보면 그냥 안정성 측면에서 양극재 3, 음극재 3,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3 제일 배터리 셀이 매력도는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3대 3대 3 하고 현금 들고 있다가 이 중에 많이 빠지는 거 추가로 더 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셀이 왜 떨어지는 거예요? 셀이 일단 너무 무겁고요. 덩치가 크니까 물론 기관들은 좋아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셀을 많이 사는데 개인들이 투자하기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엔솔은 굉장히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죠. 근데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양극재나 음극재나 원자재에 비해 성장률 자체가 숫자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는 찍히는데 밸류에이션도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더 받을 확률이 높은 게 양극재나 음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더 하는 거고요. LG 엔솔이 배터리 셀 중에는 요 수익률표 보시면 배터리 셀 중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요. 수익률이 최근에 올라와서 32% 수익 냈고 고점 대비로도 6%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배터리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업체가 계속 잘할 것 같고 중장기로 좀 진짜 길게 투자하겠다고 하면 LG 엔솔이 딱 막 들어맞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더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추가 수익률을 노리겠다고 하면 양극재나 음극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나쁘다기보다는. 네. 혹시 2차전지 상반기에 막 대형 수주 같은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혹시 지금은 조금 잠잠한 듯한데 혹시 뭐 좀 주목하고 있으시거나 기대하는 그런 2차전지 섹터의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계속 이슈 도는 거는 4월 달부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형 수주 안 나온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이 LG 엔솔량 물량이 좀 나올 거다 그 얘기가 계속 있어요. 관계기관 통해서.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6월 달인데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대형 수주 단에서 아주 유력으로 좀 예측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고 최근 나온 합작은 이제 혼다 합작 있잖아요. 혼다. 네. 혼다랑 LG 엔솔 합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거는 볼보 합작이 나올 게 있고요. 이것도 아마 LG 엔솔. 삼성 SDI랑 GM에 들어가는 양극재 요거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00% 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로 또 나올 게 있지 않을까. 어디랑 한다고요? 삼성 SDI랑 GM 이거 5조 2달인가 3달 전에 나온 요거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게 다 싹쓸이 100%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머지 여분에 대한 게 에코프로미엠이 될지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될지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뭐 한두 달 안으로 만약에 대형 수주가 나오면 에코프로 BM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회장 구속이랑 대형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코프로는 FTSE,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 편입 이슈도 있죠. 네.
그 다음에 MSCI 5월 달에 떨어졌지만 8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맞아요. 편입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8월 달 편입 뭐 약간 사실화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MSCI랑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FTSE 지수랑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좋은 뭐 이슈라고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 대형 수주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은 그게 이슈가 있어요. 이제 기관으로부터 처음에는 5천억 정도 이거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EB 발행할 때 원래는 더 10% 비싸게 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회장 구속 때문에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굉장히 옛날 소위 말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진대재 과거 삼성전자 사장이셨던 그 스카이레이큐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초대형 이런 사모펀드에서 아직 이 에코프로 BM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형 악재 터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거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과거에 이 조건을 없애가지고 10% 할증되는 걸 없애서 오히려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전환 가액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환가액 리피싱 조건이 없었는데 리피싱 조건에서 낮춰서라도 주식으로 발행하는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게 5천억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면 지금 뭐 말들은 많지만 성공적으로 되면 요거는 에코프로비엠에 5천억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아직 나오는 이슈는 사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주 관련돼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포스코 퓨처엠도 추가적으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2차전지 섹터에 있는 호재들이 계속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매우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조인트 벤처 형태로 사실은 CATL하고 테슬라. 네, 테슬라. 네, 테슬라 관련돼서도 여기 보시면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미 상원은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 기술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차단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포드가 2026년까지 200만 대, 테슬라가 뭐 한 350만 대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도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뭐 꼼수로 가는 것들 차단하겠다는 법안 이거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따가 추가 질문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 오히려 이 IRA 법안의 최대 수혜는 실제 미국에서도 뭐 코타에자랑 시트그룹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도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파나소닉이 계속 그 혜택을 계속 누릴 거다. 향후 2, 3년 동안 누릴 거다라고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CATL 최근에 목표 주가를 214에서 180위안을 30% 넘게 인하했거든요.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뭐 최근에 CATL 회장 정리친 회장이랑 앨런 머스크 만난 거를 막 엄청 확대 해석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이제 합작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중국 IT 매체에서는 CATL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CATL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실제 중국 언론 매체에서 오히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이슈나 썰들에 너무 매몰돼서 이 본업, 펀더멘탈을 흐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에서 이런 예를 들어 CATL 관련된 거를 이슈를 모르진 않겠죠. 모르진 않고 있고 요거 관련돼서 제가 엔지니어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지금 주어진 거 새로운 차세대 양결정, 차세대 단결정 배터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드니켈 개발하고 그다음에 타이만간 개발하는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막말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 쳐내기에도 너무너무 그 정도. 네, 너무너무 바쁘다고. 야. 네. 그러니까 CATL만 요거 재미난 거 얘기해야 될까? 인터배터리 유럽 최근에 엊그제 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유 있어요. 우리 삼성 SDI랑 LG 엔솔은 LFP 배터리, LFP 배터리도 LFP 배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거, 전기차에 들어간 걸 막 시제품 설명하고, 심지어 LFP 배터리 말고 소위 말하는 NMX 해가지고 니켈 망간에 알루미늄을 섞든지 추가적으로 해서 미드 니켈, 그러니까 니켈의 비중을 줄이고 망간이나 이런 기타 알루미늄 이 소재를 높여서 원가를 그 배터리 원가를 줄이는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예. 그리고 LFP 배터리 또 하나 뭐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도 내놨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국내 업체들은 비폐쇄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국내 기자랑 국내 배터리 관련된 업체가 CATL에 가가지고 문의를 한 거예요. 이거 너네 기술이 어떻게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너무 불친절하고 예민하게 말해줄 수 없다. 예. 그리고 다 원천 차단하고 뭐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대. 그래서 그 CATL 담당자 한번 이메일 보내가지고 좀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게 한 3, 4일째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CATL 입장에서는 굉장히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O는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고 있지 않나. 그 CATL은 주가 흐름 진짜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요거 표 갔거든요. 네. 요 네 번째 표 보시면 그런 지금 여러 국내에서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반영이 되면 CATL 주가가 올라가야죠, 지금. 네. 지금 이거 고점에서 지금 요거 보시면 450불에서 지금 300불까지 빠졌어요, 지금. 네. 아까 목표가 300불에서 214위안을 또 낮췄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미국에 합작하는 형태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스무스하게 진출이 되면 CATL 주가에 반영이 돼야죠. 네.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오르진 못해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진입 장벽,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시장의 침투율, 그게 다 종합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LFP 배터리 가격이요. 네. 그 NCM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NCM도 이렇게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LFP가 결코 싸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던데. 네, 정확합니다. 그게 맞아요. 네. NCM 622이라고 하죠. 네. 니켈 비중 6. 네. 622에 비해서는 LFP가 싼 거고요. NCM 811 니켈 비중이 8 넘어가는 순간부터 LFP 배터리보다 NCM 811이 더 쌉니다. 진짜요? 네. 근데 효율은 더 좋은 거고. 네, 효율은 NCM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811하고 LFP랑 아마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일 거고요. 아마 NCM 저희는 뭐 9반반까지 다 이미 개발. 9반반으로 가면 확실히 LFP 배터리보다 NCM 9반반이 더 쌉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하이니켈 쪽으로는 합니다. 못 와요? 아니 합니다. CATL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죠. 하는데 이 9반반까지는 당연히 못 하는 거예요. 8 시리즈도 못. 제가 알기로는 NCM 622 아니면 그 정도 정도 수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등에 불 떨어지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막 3천만 원짜리 어떻게 하면은 맞아요. 그게 반값 전기차. 세계 시장에서 내연기관도 그렇지만 3천만 원 그 시장이 3, 4천만 원 정도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곳이 이제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문득 3천만 원이면은 이게 가격이 낮으니까 그동안 전기차들 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보조금 없이는 더 비싸고. 맞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50% 차지하니까 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LFP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격에서 LFP가 이 NCM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지금 LFP가 일단 첫 번째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가 안 만든 게 아니라서 지금 딱 그냥 같은 LFP를 똑같이 우리나라 업체나 중국 업체가 만들면 가격 차이가 20% 나는데 그 20% 감안하고라도 유럽의 완성차 업체랑 북미 업체랑 야 너네가 만들기만 해줘. 우리가 20%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LG 엔솔 제가 LG 엔솔 그 엔지니어랑한테도 확인한 건데 LG 엔솔이 너무 막 LFP를 미치도록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완성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LFP를 LG 엔솔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LFP가 중국산으로 올 100% 대체될 수가 절대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LFP가 NCM 구반반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LFP 관련돼서 요건 또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요. 네,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요 LFP 배터리가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EA가 비중 30%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 30%도 뭐 적은 비중은 아닌데 뭐 엄청나게 LFP 배터리가 성장하면 50% 60%라고 얘기를 했겠죠. 2028년까지 64조까지 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인산염이거든요.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요거가 사실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경쟁사가 이 기사를 냈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LFP 입장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물어뜯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LFP 배터리를 물어뜯는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수 없는 기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 인산염을 만드는 생산업체, 포스테이토 CEO가 밝힌 거예요. 인산염 생산업체가 북미에서 2026년에 인산염이 이미 고갈 중에 있고 이 2026년에 위기가 오고 2028년도에는 공급난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인산염 업체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 인산염 자체는 95%의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의 100%가 또 다 인산염이 되는 건 아니고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의 10%만 이 PPA라고 하는 정제인산으로 쓰는데 그 정제인산조차도 100%를 다 전기차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90%는 비료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사료 이런 쪽으로 이미 90%가 쓰이고 현재는 10%만 전기차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PPA 정제인산 자체에서 전기차가 쓰이는 비중 자체도 높지 않은데 그걸 폭발적으로 지금 이미 너무 전기차 그 소위 말하는 이 LFP 배터리 쓰임이 그 최근 5년 안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런 중국이 지배하는 LFP 배터리 위기설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LFP를 만들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만들 수도 없는 데다가 LFP 배터리의 가장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비싸지니까 정제인산이 비싸지면 당연히 LFP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걸로 유일하게 강조했던 LFP의 장점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 재활용 단계에서 맞아요. 탄산리튬 외에는 다른 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죠. 그죠. 리튬은 똑같죠. 하이니켈이나 LFP나 똑같은데 니켈, 그다음에 망간, 뭐 코발트, 알루미늄 다 이거 폐배터리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스크립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LFP보다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더 친환경적. 친환경적 매력도가 높은 거죠. 지금 이렇게 더운데 오늘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가 더 매력적이라고. 가격도 매력적이고 뭐 재활용 측면도 매력적이고.